안녕하세요, 영동필름입니다. 오늘 가져온 카메라는 코니카 오토 S3라는 카메라인데요. 이 카메라는 나온 지 약 40년 정도가 넘은 레인지 파인더 방식의 렌즈 붙박이형 필름 카메라고요. 렌즈 붙박이형이기 때문에 렌즈를 갈거나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 카메라고요. 코니카의 유명한 헥사논 38mm 렌즈가 장착이 되어 있는 카메라입니다. 이 카메라는 코니카 C35 라인업 중에 이제 하나로 나오게 되었는데, 기본적으로 코니카 C35 라인업의 카메라들은 38mm 렌즈가 이제 f2.8의 조리개를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f1.8로 조금 더 고성능의 렌즈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뭐 C35라고 써 있지는 않은데, 일본에서 판매된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에 FD라는 마크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. 오토 S3 대신에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국 수출명인 오토 S3가 그 S에 이렇게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가서 조금 더 예쁘더라고요. 개개인의 디자인적 호불호의 영역이니까 그거는 이제 매물이 떴을 때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매물이 잘 안 뜨기는 해요. 저도 이 카메라가 굉장히 갖고 싶어서 오랫동안 찾아봤었는데, 매물이 거의 안 뜨거나 뜨더라도 상태가 썩 좋지 않은 매물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운 좋게 점검도 싹 되어 있고 상태도 굉장히 준수한 카메라를 손에 넣게 돼서 끝까지 안고 가려고 하는 카메라입니다. 보시면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? 이 가죽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재치가 없어서 제가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별도로 구매한 케이스고요. 검정색으로 깔맞춤을 하려고 그냥 블랙 색깔로 주문을 했습니다. 잘 어울리죠? 이 카메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인데요.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가 뭐냐면, 이 뷰파인더 안을 들여다보시면 화면 안에, 이 창 안에 가운데에 노란색 작은 창이 하나가 더 떠 있어요. 그래서 이 바깥의 창과 이 노란색 창이 각각 마치 포토샵의 레이어처럼, 반투명 레이어처럼 이렇게 상이 엎어져서 있는데, 처음에는 이렇게 좀 맞지 않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다가 여기 있는 그 포커스 레버를 살살 돌리면 이 안에 있는 그 작은 창과 바깥의 배경에 있는 그 상이 이렇게 맞아들기 시작해요. 이렇게 좌우로 맞다가 딱 맞는 시점에서 셔터를 누르시면 초점이 맞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상이 멀어졌다가 제가 초점 레버를 돌리면 상이 이렇게 하나로 붙죠. 이렇게 딱 붙어서 초점이 맞았을 때 사진을 찰칵하고 찍으면 돼요. 다시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.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SLR 카메라 안에 이제 그 거울과 요 머리에는 펜타프리즘이 내장된 카메라죠. 이런 형식의 카메라와는 이제 상을 보는 방식이나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조금 상이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 SLR 카메라가 뭐 기본적으로는 요 레인지 파인더 방식보다는 나중에 나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레인지 파인더의 좀 여러 가지 단점들을 개선을 한 방식이에요. 그렇다고 이제 SLR 카메라가 무조건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보다 좋냐 하면 그건 또 아니고요. 각각의 장단점과 매력이 있으니까 취향대로 초점 맞추는 방식을 잘 선택을 하셔서 카메라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대중적인 거는 SLR 카메라가 좀 더 대중적이긴 하고요. 저희가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펜탁스 카메라나 혹은 뭐 캐논의 옛날 필름 카메라 등등이 다 SLR 형식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하시기에는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. 이런 레인지 파인더 방식의 카메라 중에서 이제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좀 고급군에 속하는 카메라가 대표적으로는 라이카 카메라가 있죠. 근데 아시는 것처럼 라이카 카메라는 중고 카메라가 최소 200~300만 원 가량의 시세를 보이고 있고, 현행 신품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00~800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. 일반적으로 취미 수준으로 카메라를 하시려는 분이 쉽게 살 수는 없는 가격이다. 그래서 이런 레인지 파인더 방식의 그 카메라를 조금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렌즈 붙박이형 카메라들이 많습니다. 야시카의 일렉트로 35 시리즈나 캐논의 시리즈도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그 코니카의 C35 라인업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레인지 파인더 방식의 초점 시스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카메라들이니까 취향에 맞게 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카메라 설명을 조금 더 해보자면,
이 카메라는 셔터 스피드가 벌브를 제외하고는 이제 8분의 1초부터 500분의 1초까지 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. 굉장히 그 셔터 스피드 지원 범위가 좁은데, 사진을 조금 찍어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밝은 대낮에 500분의 1초의 셔터 스피드는 조금 아쉬운 수준이긴 합니다. 특히나 이 렌즈가 밝기가 f1.8까지 조리개가 개방이 되는데, 그렇다면 이 500분의 1초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밝은 조리개와 이 카메라의 선예도를 충분히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3스탑짜리 ND 필터를 별도로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광량이 많은 낮에 찍을 때는 이렇게 ND 필터를 착용을 해서 밝은 조리개와 그리고 이 500분의 1초의 셔터 스피드를 잘 활용을 해서 사진을 찍고 있고요. 그래도 아무래도 ND 필터를 별도로 챙겨야 한다는 건 조금 불편한 일이긴 하죠. 헥사논 렌즈는 혹자들은 동양의 칼 사이즈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선예도가 좋기로 유명한 그 렌즈고요. 그리고 이 카메라는 노출, 즉 밝기를 맞추는 방식이 셔터 스피드 우선 방식입니다. 이 내장된 필름에 따라서 필름 감도가 정해지고요. 그리고 원래는 여기 조리개 링이 달려 있어서 조리개를 따다다닥 열었다가 닫았다가 조정할 수 있는 레버가 있어야 되는데, 보시면 조리개 링이 없습니다. 셔터 스피드 링밖에 없죠.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조정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적정 밝기에 해당하는 조리개를 이 카메라가 자동으로 맞춰줘요. 그래서 셔터 스피드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라고 하는 거고요. 이 안에 뷰파인더 내부를 보시면 오른쪽에 조리개 수치들이 적혀 있죠. 그럼 이렇게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조정하고 있는 거는 셔터 스피드 하나만 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. 그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 그 적정 조리개 값에 그 바늘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서 사진을 찍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 F 몇의 조리개로 사진이 찍히고 있는지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통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리개가 관여를 하는 부분이 밝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 아웃포커싱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반자동 모드에서 조금 익숙한 모드는 셔터 스피드는 자동에 맡기고 이 조리개 값을 조정하면서 사진을 찍는 밝기를 조정하는 조리개 우선 모드가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,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리개 우선 모드를 지원하지 않고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은 낯설 수 있다. 근데 제가 이거를 처음엔 걱정을 했는데 막상 찍어보니까 뭐 셔터 스피드를 조정하면서 원하는 조리개 수치가 바로바로 이 인디케이터에 잡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. 그리고 오히려 이제 500분의 1초밖에 안 되는 셔터 스피드다 보니 차라리 셔터 스피드를 이 ND 필터와 함께 조정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. 그래서 직접 써보니까 뭐 전혀 불편하고 그런 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굉장히 귀엽게 생긴 카메라입니다. 예, 뭐 굉장히 귀엽게 생긴 카메라고,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카메라인 펜탁스 MX인데 이 카메라도 굉장히 작은 SLR 카메라 치고 굉장히 작은 카메라거든요. 이렇게 크기를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약 1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,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 카메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카메라에 코닥 울트라맥스 400 필름을 꽂아 놨어요. 그래서 한번 이제 이 카메라로 직접 밖에 나가서 더 찍어 보면서 이제 사진 결과물들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상이 멀어졌다가 제가 초점 레버를 돌리면 상이 이렇게 하나로 붙죠.